YTN 라디오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3년 차인 지금 일상처럼 명절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결혼, 공부, 이런 명절 단골 잔소리도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 영상통화로 세배하고 온라인 차례를 지낸다고 하던데요. 서로의 거리는 이렇게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준비한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궁금증들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와 함께 알아볼 거고요. 2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우울증에 대해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궁금증도 보내주시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 또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걱정들 많으실 텐데 문자와 전화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예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YTN 라디오 유튜브 댓글창도 함께 열어놓겠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하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는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구. 꿈꾸는 요셉.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구. 꿈꾸는 요셉. 농수산물 쇼핑몰 퍼스트팜이 오픈했습니다. 고품질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직거래로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품목에 따라 한정 수량만 공급될 정도로 프리미엄 농산물만을 엄선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퍼스트팜을 검색해보세요. 오미크론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 불안하고 힘드시죠? 여러분의 불안함을 YTN 라디오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1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궁금증들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닷새 연휴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연휴라고 하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가 쉬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안심 드릴 만한 데이터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대책도 세워야 되는 기간이라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연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기간은 아닙니다. 네. 그러시죠. 되게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TV에도 나오시고 각종 방송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주시느라고 많이들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어제도 TV에서 뵀던 것 같거든요. 어디에선가.
네. 저희가 방송 활동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네. 이유가 이제 국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더 어려운 이유가 방송 출연은 오전에 잠시 있는 일이고 네. 오후에는 밀려 있는 여러 가지 어. 연구들, 그다음에 작업들,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들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댁에서도 엄청 바쁘시다고 쉴 틈이 없으시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뭔가요? 네. 명절 연휴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네. 아들이 이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오. 쌍둥이 아들이 있어서 매우 활동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쉬는 날이면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보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정재훈 교수님 정말 안에서 밖에서 엄청 바쁘실 것 같은 분인데 오늘 또 이렇게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또 YTN 라디오 나와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중요한 또 정보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뭐 일상생활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연일 신규 확진자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기다리는데 이게 소식이 잘 안 나오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다시 진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유행 증가세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방법론이 아니라 간단하게 예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주 단위로 확진자가 몇 배 정도 늘어났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앞으로의 유행 상황들을 예상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고 나서 첫 주 정도에는 전주 대비 그 다음 주가 50% 정도 확진자가 늘어났었거든요. 그 다음 주는 100% 정도 늘어났습니다. 2배가 늘어났다는 의미거든요. 네. 지금이 본격적으로 치면 3주 차인데요. 명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명절을 몇 번 거쳐오면서 당국과 전문가들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명절 연휴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주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명절 연휴에는 확진자가 주는 현상이 나오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률이라는 지표를 보시게 되면 양성률이 매우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자 숫자는 어느 정도는 좀 작게 추정된 측면이 있고요.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단검사 체계가 이제 정비가 되고 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유행의 규모가 지난주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휴가 이런 연휴 같은데 쉬는 날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사 건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에도 줄어들었을 텐데 검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진자는 더 늘어났단 말이죠. 오늘 확진자 수가 2만 명 넘어섰습니다. 2만 270명인데요. 2월 2일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2만 270명이에요. 이달 말에는 10만 명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정말 그 정도로 증가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유행 예측을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 팀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도 전문가 팀이 있고요. 네, 저희 팀도 있고 저희 팀 말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든지 건국대학교의 많은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다 다른 방법론으로 유행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유행 예측팀에서 10만 명 정도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이냐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기간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 팀에서는 한 4주에서 8주 정도 사이 동안은 10만 명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유행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점이 얼마만큼의 크기가 될 것이냐 네, 그리고 네. 얼마만큼 길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모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지금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행 정점은 확실하게 10만 명 이상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게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군요.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가늠이 안 돼요. 저희가 예전을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하루에 뭐 500명이 넘어서도 저희가 깜짝 놀라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0명을 넘어서서 오늘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뭐 지난주보다 그 신규 확진자가 한 3.5배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우려가 되실 텐데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뭐 궁금증들 보내주세요. 특히 귀경길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문자 보내실 수 없겠지만요. 함께 타고 계신 분들,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보내주세요.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YTN 라디오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상담 사연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9210번님이 유럽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도 방역은 일상으로 돌아간 나라들이 있던데 우리나라도 봉쇄 말고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치명률 낮으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예, 저도 예. 항상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럽 여러 국가들이 유행 정점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방역을 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방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역 수준과 과거의 유행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방역을 통해서 매우 잘 막아왔기 때문에 방역의 역설이라고 하죠.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라든지 중환자에 있어서 이제 많은 피해들을 줄여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감염으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유행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행의 정점에 우리나라도 도달하는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역을 완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유행 정점에 도달을 해서 그 유행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끝나서 유행 정점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가 된다라면 그리고 유럽도 그런 시기에 도달했을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완화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의료 체계를 얼마만큼 정비할 수 있냐 그리고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릴 때쯤에 이제 조금 뭐 위드 코로나일지 이렇게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여쭤보면 글쎄요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면 정점이다. 라는 것이 뭐 한 10만 명 정도 그럼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 정점의 확진자 수를? 그 정점을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일지도 아직은 예상하기 그런 힘든가요? 기간의 범위는 있죠. 정점이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래하는 시기가 2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범위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게 그 시기가 왔을 때 그다음부터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정점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는 언제쯤이면 좀 일상생활을 함께 유지하면서 이거를 좀 이겨나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되신 것 같고 아직은 확실하게 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2월에서 한 4월 그 사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4872번님도 오미크론 증상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가 봐요. 오미크론 아무런 증상 없어도 양성일 확률이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목이 따끔거리는 혹시 몰라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 나왔다고 한대요. 주변에 계신 분이. 초기 증상 이런 건 위험하다 하는 게 혹시 오미크론 변이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에 있어서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오미크론이요. 코로나19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기계적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하지만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에 있어서 증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피곤함과 목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증상이라고 인지하시는 분도 있고 인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무증상이고 어디까지가 유증상인지 보는 것도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증상이 조금 더 경하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증상이 좀 약하고. 네, 예. 약하기 때문에 감기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상에 있어서는요. 하지만 증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별이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경증인 증상자 중에서 일부분은 급격하게 중환자나 사망자로 넘어간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증상만으로 이게 코로나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진짜 어려운 부분이군요. 그것 때문에 확실한 차라리 증상이 있으면 이게 더 방역하기도 더 좋고 조심하기도 좋을 텐데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한 분 전화로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네, 김포 사는 박서준 엄마예요. 아, 김포에 사시는 박서준, 서준의 엄마시군요. 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아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우리 서준이 엄마신데 네. 임신 중이시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지금 거의 막달이라서.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걱정되는 게 많으시겠어요? 네, 너무 많아요. 뭐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셔요? 일단 임산부로서 일단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아직 뭐 그렇다 할 뭐 그런 보고 같은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시죠. 네, 특히 네. 임신하신 분들은 정말 백신 접종 때문에 네.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네. 한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우리 청취자분 임신 중이셔가지고 백신 접종을 못 하셔가지고 걱정이시라는데 혹시 몇 차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미접종자시군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 아, 네, 먼저 임신하신 거 축하드리고 잘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도 주변에 임산부가 참 많죠. 저희 아내도 예전에 임신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동생이라든지 가족들도 임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임신을 하시면서 조심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면요. 전문가의 입장은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유가 드리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문가 단체에서도 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이제 미국의 FDA, CDC 이런 쪽에서는 다 임산부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접종했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접종을 해서 만약에 백신 때문에 사산이라든지 조장 같은 불행한 일들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최근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접종하신 분과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서의 임신에 있어서의 결과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접종했을 때 백신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이터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접종을 안전하다고만 해서 권고를 드리진 않잖아요.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접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있어서는 타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의 면역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산부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본인의 건강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관점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아이들의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접종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금 시국에는 바깥 출입도 잘 못하시고 식당도 거의 못 다니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언젠가는 감염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아무리 조심을 하셔도 주변에 워낙 많이 유행을 하게 되면 가정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접종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접종 권고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진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런데 워낙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 단체나 아니면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서는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준 어머니 좀 어떻게 마음에 안심이 좀 되세요? 네, 잘 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출산일이 한 얼마 정도 남으신 거예요? 몇 주 정도? 거의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달 정도?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제 출산 예정일이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백신 접종 권고를 하셨잖아요. 그럼 백신 접종은 언제 맞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산 전에 맞으시는 게 좋아요? 뭐 출산하고 맞으시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는 저는 항상 접종을 당장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임신이 3분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번째 분기부터는 접종을 하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접종을 하셔서 어느 정도 2차 접종까지는 마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병원에 가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 때문에 조리원을 가셔야 될 수도 있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그 네. 접종이 좀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내 몸도 내 몸이지만 좀 네. 아이에게, 태아에게 좀 영향이 있을까 봐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돼요, 저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코로나 감염과 태아 사이의 연관성 이런 것도 걱정이 될 것이고, 백신 접종이 태아에게 혹시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만약에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면 접종하신 분이 접종하지 않으신 분보다 임신 유지에 있어서 문제를 겪으셨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 접종하신 분과 접종하지 않으신 분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좀 잘 참고가 되셨나요? 네. 네, 뭐 더 궁금한 사항 혹시 없으세요? 하나 더 있는데. 네네. 혹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뭐 상관관계라던가 백신을 맞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없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예전에 네. 한번 초창기에 저희 모유 수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근데 모유 색깔이 변했다더라 막 이런 기사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모유 수유를 하셔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의 한번 면역 형성이 일어나게 되면 몸 안에서 오랫동안 그 물질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유 수유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다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말씀드리는 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과학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 연구 결과에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저희다운 방식이겠죠. 네. 우리 서준 어머님 잘 들으셨어요? 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불안할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임신부들이 같은 좀 궁금증을 갖고 계셨을 텐데 그 부분도 함께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서준 어머님 또 몸 상태, 개인적인 몸 상태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고 좀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마시실 수 있나요? 네, 한 잔씩은 먹어요. 하루에 한 잔씩은 다들 드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잔 보내드립니다. 한 잔 보내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시면 될 것 같고 순산하시길 바라고요. 뱃속의 네. 아이도 건강하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순산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4120번님. 임신 중이라 걱정이실 텐데요. 저도 작년에 쌍둥이 출산했거든요. 같은 걱정을 하다가 예방접종 2차까지 했네요. 쌍둥이 건강하고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순산하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또 직접 접종을 하신 우리 임신부 그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3271번님. 최근 무증상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가요, 교수님? 아, 네. 무증상자의 감염에 대해서는 저도 2년 전에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을 때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저도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초기에 정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어떻게 정리가 바이러스 됐죠?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나누는 기준이 너무나 애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증상을 인지하시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증상자도 충분히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무증상자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0648번님. 자가검사 키트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촉했는데 키트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PCR 다시 받아봐야 할까요? 증상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아, 네. 저 최근에 방송 다니면서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이 저희 분야에 대해서 이해 정도가 너무나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제 PCR 검사보다 자가진단 검사, 특히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민감도가 무엇이냐 하면 양성인 사람을 양성이라고 말할 확률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내냐라는 부분인데 신속 진단 검사가 아무래도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음성이라고 믿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검사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신속 진단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증상이 없는 시기나 아니면 선별검사 목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검사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난 음성인 걸 확인받고 싶어라는 목적으로 신속 진단 검사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 그게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위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 진단 검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PCR 진단 검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나 늘어나고 검사 수요가 늘어나서 PCR 진단 검사로는 완전히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있는 분들을 빨리 격리하고 PCR 진단 검사로 이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신속한 투약이 가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진단 검사나 자가 진단 검사는 두 번째 부분인데 기존의 PCR 검사가 담당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검사의 정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서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증상이 있을 때 증상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어서 나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어 라는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당연히 잘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반복 검사를 받는 게 신속 항원 검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내일부터는 이게 신속 항원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를 내 마음대로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가장 방역책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예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다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고위험군에 한정해서만 PCR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검사 목적으로는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PCR 진단검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풀링 검사라고 해서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번에 5명의 검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검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률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5명을 모아서 검사했다가 한 명이 양성이 나오면 5개를 다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신속 항원 검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청취자분 한 분 또 잠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서울 사는 김은하예요. 네, 김은하님. 3차 부스터샷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예, 저희가 지금 가천대 정지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그리고 상담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스터샷, 그러니까 2차까지 접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거예요? 3차를 이제 곧 맞긴 맞아야 되는데, 3개월은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언제 맞는 게 좋을지 3개월 만에 주사를 또 맞기가 조금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는 뭐 잘 이게 안 막아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이거를 지금 맞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3회 접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딱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세요. 맞아요. 2회 네. 접종까지는 그래도 잘 접종을 하셨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3회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시고 그다음에 3개월 만에 다시 접종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회 접종을 하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도 거의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회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지금 2회 접종을 하셨는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감소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2회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지금 이제 3달 정도 경과가 되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접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감염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실례지만 지금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30대요. 네,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대, 30대에도 추가 접종을 권고해 드리는데요. 근데 권고해 드리는 데에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접종을 권고해 드리는 데 이유는 집단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의 정상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접종을 했을 때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중환자 예방 효과나 사망자 예방 효과가 접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 중에서 중증 이상 반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지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그냥 집단 면역이나 국가에 대한 기여 아니면 노인분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가적인 요소를 다 빼고도 접종을 하시는 게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 접종을 권고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같은 백신을 3번 맞는데 그게 과연 그 다음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백신이 나온다면 차라리 그것을 접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화이자사에서 3월 정도에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이 출시가 된다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유행 정점, 우리나라의 유행 정점은 그 전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는 유행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접종을 하시는 것을 항상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비교했을 때 접종하는 게 개인의 건강 관점, 남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도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접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은하님. 네. 네, 잘 들으셨죠? 이제 좀 네네. 마음이 놓이시는지요?
네, 네. 물론 마음이 안 놓이시겠죠. 네, 그리고 그 네네.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3회 접종이 되었을 때 이상 반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도 3회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그래도 접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하님, 네, 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7398번님, 한 번 확진된 사람도 재감염되기도 하나요? 10대 조카가 학교에서 감염돼 왔는데 확진됐으니 백신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 질문이신데 짧게만. 지금은 해주시면요. 이제 감염이 되신 분들도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신 분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하시는 개념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접종하시는 것을 항상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한 20초 정도 짧게 우리 청취자님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대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큰 유행이 한번 남아 있고요. 하지만 그 유행이 끝나고 나면 저는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에 한 번의 위기,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잘 안 드립니다만 이번 고비만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일상회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세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한심 11시 20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여러분 안녕.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 잠이 안 오시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여러분의 코 안심을 위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관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명의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 브리핑 준비되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문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 시작 코안심 퀴즈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방역 패스, 2번 하이패스, 3번 고속버스, 네, 4번 스트레스.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보기로 오늘은 4번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샵 0945. 정답 보내주시면서 또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 우울감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또 궁금증도 함께 보내주시죠. 추첨 통해서 연휴 마지막 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번 방역 패스, 2번 하이패스, 3번 고속버스, 4번 스트레스. 네, 미니제리맘님 갈수록 늘어나는 확진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쵸.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어요. 3102번님, 10만 명이라니 상상이 안 갑니다. 유행의 정점을 어찌됐든 경험해야만 하는 거군요. 아찔해요. 우리 모두 잘 이겨내길 바래요. 한 10만 명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 일부에서 전문가께서 해주셔가지고죠. 0993님, IMF도 이겨낸 우리 아닙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 이번에도 결국 잘 지나갈 거라 믿어요. 서로 힘냅시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개인 방역 준수하고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정 0945 문자창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예스 앱까지 모두 열어뒀어요. 여러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가 잠시 후에 함께 오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을 해보죠. 박유미 국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연결해보죠.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일 내내 이 시간에 연결을 해주셨어요. 네. 예,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상황 어떤가요? 네, 2일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4,209명이 늘어서 누적으로는 28만 5,665명입니다. 이제 서울시 확진자가 오늘도 역대 최고치고 지금 설 연휴 동안에 지속적으로 4,000명대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이제 3명이 추가 발생하여 누적으로는 2,185명이고 사망률은 0.76%입니다. 검사 건수 말씀드리면은 전체 검사는 9만 6천여 건을 시행하셨고 그중에서 신속 항원 검사는 7,867건이고 222건이 양성으로 나와서 양성률은 2.8%입니다. 특히 31일 날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 190명 중에서 PCR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165명이 확진돼서 신속 항원 검사로 나타난 확진율은 86.8%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은 저희 신규 확진자가 20대에서 23.3%, 10대가 15.8%, 30대가 16.9% 순으로 젊은 층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병상 현황이나 재택치료 현황 중에서 혹시 눈에 띄는 점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병상 현황에서 전체 가동률은 아직 안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25.3%이고 특히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7.5%로 아직은 안정된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 서울시 재택치료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93.7%가 배정됐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 재택 치료가 되도록 건강 관리를 꼼꼼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롭게 나온 소식도 있을까요? 예,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의료 대응 체계를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그래서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해서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 갔을 때 진단과 치료, 관리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내일부터 우선적으로는 56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중심으로 감기, 코로나 증상이 있는 호흡기 질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56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조금 자세히 소개드리면은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이면은 간단한 몸살이나 독감 등에 대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은 그 경증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를 지금 처방을 하고 또 이 치료를 하셨던 의사분께서 재택 치료 기간 동안에 건강 관리를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2월 3일부터 이제 56개를 시작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은 참여하는 기간이나 운영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부터군요. 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대응 활동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가 또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제 2월 7일부터 기초 역학 조사서가 기존에는 이제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하고 개별 면담으로 진행해서 역학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 2월 7일부터는 모바일 기반으로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을 도입합니다. 즉 이제 확진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되면은 전환되면서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과거에는 전수조사 형태로 운영이 됐지만 이제는 60세 이상을 접촉을 했거나 기저질환자였는지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접촉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크게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역학 시간이 한 지금 4시간 정도 걸렸던 부분이 약 1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서울시 역학조사 대응 역량이 한 4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께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설 연휴가 지나면 날씨가 이제 점차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환기를 위해 소음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은 창문과 출입문을 자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게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실과 영업장에서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일반 가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국장님, 어떻게 저희 지난 5일 동안 설 연휴 내내 이 시간에 이렇게 정보를 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연휴 잘 보냈고요. 방송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서로 격려하시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힘이 많이 났습니다. 예, 저희도 정말 많은 정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었습니다. 0332번님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3차 망설이던 중이었거든요. 연휴 내내 YTN 라디오 특집 방송 들으면서 3차 맞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580번님 오미크론 너무 많은 확진자 숫자에 긴장되네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긍정의 한국인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물정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창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죠.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예민해지기 쉬운 지금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심리 방역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박유미 국장님 연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부센터장님을 먼저 인사드릴 뻔했어요. 아까 퀴즈 낼 때 옆에서 크 하고 우셔가지고 얼른 모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오늘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했다는 일종의 보건증명서.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역패스, 2번 하이패스, 3번 고속버스, 4번 스트레스. 4번 스트레스에서 터지셨거든요. 아, 네.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신선한 자극이자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4가지 네. 복이 있었는데 네네. 짧게 힌트, 정답 아시죠? 우리 부센터장님. 정답이 사실 앞부분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건 앞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많은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 들어볼게요. 심리적인 불안, 우울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궁금증 보내주시죠. 추첨 통해 따뜻한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쿠폰이 따뜻한 게 아니라 쿠폰으로 드시게 될 커피가 따뜻한 커피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부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소개부터 간략해 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서울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함께 이제 시민들의 어쨌든 자살에 대한 예방들을 돕기 위해서 교육도 지킴이를 통한 교육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유족으로 사실은 상실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만나서 모임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다양한 청년 문제든 어르신 문제든 이렇게 우리가 조금 타겟해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하기 위한 사회에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여러 팀들이 함께 하지만 오늘 나온 굉장히 중요한 팀은 상담팀으로서 1577-0199라고 하는 24시간 동안 마음 건강이나 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전화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그런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다양한 그 기관들과 어떤 사회에 다시 한번 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577-0199 상담 전화가 열려 있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 센터로 상담 전화를 거는 분이 더 많아졌나요? 사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되었을 때는 모든 시민들이 좀 위축되어 있고 또는 보호 본능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경직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는데요. 이럴 땐 약간 상담 전화가 줄어들었다가 좀 완화가 되어지고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들이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참았던 고통,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뭔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또는 그런 지원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재작년보다는 작년에가 조금 더 늘었는데요. 한 3만 건의 상담 전화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전달되는 전반적인 상담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코로나를 통한 그런 불안한 우울함,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우울에 있어서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생활 저변에 이런 우울과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코로나의 영향이 상담 전화가 좀 늘어나는데 좀 영향을 미치긴 했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려움이 정말 많으시겠고 지금도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주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보세요라고 하는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로 음성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이 단 한 명도 없을까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옆에 누군가가 존재해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립된 느낌이 너무 강하다. 외롭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다시 잘 해보거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용기, 그럴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앞으로 내가 그렇게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들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게 듣는 말이지만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함께 나눌 누군가가 없고 또는 누군가 나의 존재를 바라봐주거나 알아봐주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사실 그 마음을 정말 채운다는 것이 굉장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약간 고립 상황, 좀 소외감,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주 호소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내용들이 저변에 다 깔려서 그 위에 뭐 취업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가족 갈등이 사실은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번에 설 명절이었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그렇죠. 설 명절인 네네. 건데 이렇게 명절에는 좀 이렇게 북적북적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가족 친지들 만나고 이제 늘 이런 시기인 건데 사실은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많이 좀 사람들을 못 만난 부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특히 그래서 더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준비된 사연이 하나 있어요. 이 상담 사연을 만나본 후에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명절도 저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엄마가 계시면 그래도 떡국이라도 먹었을 텐데 말이죠. 몇 년 전 엄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 명절을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엄마 면회가 쉽지 않으니 엄마와 단절된 기분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는 더 늘어만 가고 세상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뿐인데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명절인데도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병원에 있을 엄마를 생각하며 버티고는 있지만 감옥살이를 하는 심정입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감옥이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점점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차라리 그만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회를 제약하고 그다음에 입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 답답함을 견디는 것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코로나로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같은 노력이 어쩌면은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호 의지하고 서로 나누고 만나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참고 견뎌야 되는 숙제처럼 따라오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의도로 보호하려는 것이 또 어떤 면이 있어서는 사실은 좀 단절되는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또 가중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드님이 충분히 만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자주 어머니를 모시고 싶고 하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랑이자 관심인데 이것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고 있지만 이 명절 동안에 특히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떠올리시기보다는요. 지나왔던 과거라든가 그 과거를 추억하면서 떠올리는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의 영양분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근데 그 과거에 떠올렸던 추억이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좋았고 또는 어머님이 나에게 해준 의미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더 이상 내가 보답할 길이 없거나 그다음에 어떤 돌봄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실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한 가지 다행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나름의 희망과 힘을 갖고 전화를 하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으로 혼자서 독백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군가를 찾아서 전화를 걸고 내 마음을 타인에게 뭔가 고백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심정을 다시 한번 공감받는 어떤 시도를 먼저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의 주제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경제적인 것을 갑자기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쩌면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가장 바라는 건 이건데 이게 되지 않는 내 심정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들어봐 줘야 그 능력이 우리가 서로 이제 공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이분도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면회를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뭐 직접 가서 뵙고 만질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네. 비대면으로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잠깐 동안 그게 다 이게 제대로 면회란 느낌이 좀 잘 안 들죠. 얼굴만 네. 잠깐 이제 보고 오는 네, 거고 네,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금지됐을 때 한 7개월인가 8개월을 못 뵀어요. 그러니까 네. 연세가 많으신데 그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못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무력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원망의 대상이 딱히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네, 네, 이해하지만 원망의 대상이 없다 보니 무력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 이 답답한 심정이 네, 좀 네.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네, 그럴 때 네. 누군가에게 좀 말하는 것만으로도 네, 좀 어느 정도 네. 위안이 되나 봐요. 네네.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겪는 이런 고유한 슬픔, 안타까움은 사실은 굉장히 고유성이고 유일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누구나 비슷한 유사한 상황에서는 유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유함과 보편성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드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고유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진 많은 분들이 내 기대만큼 할 수 없는 것을 감옥살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감옥살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조심스럽게 제한된 환경에서 정말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과연 답답함이라 함은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이 변하고 회복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털어놓는 그다음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조금씩이라도 공감받는 어떤 계기 이런 순간순간이 조금은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이제 지치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7834번님이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 계시네요. 사연에 공감됩니다. 저는 저보다 엄마가 걱정이에요. 명절인데 아들, 딸도 못 보고 휴대전화 조작도 잘 못하셔서 영상통화도 제한적이거든요. 이러다 빨리 보내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이런 분들한테 혹시 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답을 좀 누가 알려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그 누구가 같이 경청하고 들어주지만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걱정만큼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 아드님이 어머님과의 이 돌봄이라고 하는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어머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가 제약적이라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네. 선에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내 감옥살이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6071번님, 저도 혼자 명절입니다. 30대이기는 하지만요. 고향 내려가기에는 코로나 유행이 한참이라 지난 추석에 이어 1년째 부모님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명절에도 편의점과 배달 음식이라니 엄마표 떡국 먹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출근 스트레스 아니고 일하러 나가고 싶어요. 회사 식당밥 먹게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젊은 층에서도 좀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혼자서 거주하는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요. 젊은 층이라고 하지만 뭐 거의 20, 30대를 주로 이제 보게 된다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되게 또 흥미로운 건 함께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1인 가구의 문제는 사실 원할 때 내가 도움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걱정이긴 하지만 때때로 또 20, 30대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성인이 될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는 단계처럼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의외로 다시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때때로 인생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다시 내 능력이나 내 가치나 자격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많이들 느끼세요. 그랬을 때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내가 나다움 또는 나의 자신감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는 여러 가지를 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백이 있는가 아니면 이게 내가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 나만의 어떤 능력으로서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외로움들을 사실은 감옥살이와 비슷하게 이 젊은 층들도 굉장히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험이 지연되거나
그다음에 기회가 없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지거나 하는 수많은 상실감들이 사실은 20, 30대가 더할 나위 없이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온 전반적인 과정들이 사실은 어떤 것도 보상이 되거나 뭔가 보증수표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내가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알 수 없는 배신감. 예. 네. 이게 뭐지? 이 사회가 뭐지?라고 하는 배신감. 근데 내가 홀로 지내면서 내 이러한 심정이나 내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어쩌면 내 쓸모에 갖추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전화를 거실 때에도 내가 과연 이 전화를 걸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어르신도 아닌데 돌봄에 대해서 요청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첫 입을 떼는 거에 주저하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금 취업이 안 됐어요. 또는 취업을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너무 힘들어요. 또는 대출금을 갚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의 상담들보다는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래서 힘듦을 입증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과 고립은 사실은 어떤 특정 세대에만 해당된다기보다는 그 세대가 고유하게 경험하고 있는 느낌, 정서, 경험들이 오히려 이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다 일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에 너무 좀 꺼려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에게 좀 힘을 주실 만한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응원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가수 태진아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부센터장님도 태진아 씨랑 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뭐 하다가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회사에 출근하면서 지금 전화 받았어요. 연휴인데도 오늘 출근하시네요. 저는 자영업자잖아요. 네. 가수이기 전에. 그렇죠. 아니 근데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코로나 좀 일상 보내면서 가장 힘드신 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수이기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신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 좀 힘들게 보내고 계신가요? 거의 한 2년이잖아요. 그죠? 예. 거의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일단은 가수인데 공연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전국 투어 공연도 못 했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가수 데뷔 50주년이기 때문에 50주년 또 전국 투어가 또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를 시켰고 억지로 강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좀 공연들을 많이들 못 하셔가지고 말이죠. 네. 사실은 그 가수분들도 너무 안타까우시겠지만 이럴 때 좀 우리 가수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좀 힘도 내고 공연도 보면서 위로받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방송을 해도 객석에 예를 들어서 가요 무대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KBS 가요 무대다 그러면 가요 무대 방청객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노래 부르면서도 항상 마음이 안 좋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에 있을 때는 가서 방송을 하고. 없을 땐 이제 자영업자로 돌아와서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사실은 태진아 쇼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봐야 명절 제대로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그런 거 없어가지고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말 되면 제가 디너쇼도 하죠. 예. 5월달 되면 또 어버이날 제가 이제 350 노래가 있으니까 어버이날 디너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못했어요. 어떻게 카페 하신다는데 카페는 어떠세요? 어떻게 손님이 예전만큼 좀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지금 50만 원 팔기도 힘들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저도 이게 만약에 새 들어서 하는 거였으면 저도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건물이니까
집세를 안 내니까 이렇게 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긴 진짜 임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 돈 하나하나가 너무나 힘들게 지금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뭐 뉴스 이렇게 보면 막 문 닫았다 막 이런 거 뉴스 접하면 꼭 이게 제가 닫은 것 같은 느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시겠어요. 노래로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나름대로도 본인이 이렇게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그래서 뭐 저는 이게 힘들 때 가장 힘들 때마다 예. 그냥 가족하고 앉아서 네. 우리가 가족이 형성됐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어깨를 만났을 때부터 쭉 얘기하면서 또 이루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그런 그냥 행복한 그 생각을 많이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응원곡도 한 곡 추천해 주세요. 응원곡은 제가 이제 제가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네. 코로나19 이겨냅시다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네네. 예, 그 노래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정치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만, 그래도 건강의 축복을 제가 드리고, 올 한 해 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올해 많은 복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라는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이 곡 제목처럼 저희가 모두 다 코로나19 이겨냈으면 좋겠고 가수 데뷔 51주년 연말 디너쇼는 우리 모두 가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YTN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가수 태신아 씨 연결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센터장님 어떻게 들으셔서 어떠셨어요? 좀 힘이 나시나요? 이렇게 연예인을 가까이서 듣게 되다니라는 마음으로 잘 들었는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연예인이어도 이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계시고 또 버티고 계시는지를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끝으로 한 20초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전화 한 통화 그다음 대화 하나를 하시는데요. 다 조급히 빨리 해결해서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 마음 자체를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한 명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이런 전화를 이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방역 패스였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다 앞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첨자는 방송 끝난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 5일간 함께한 특집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일까지는요. 유튜브 마음 이음에서 서울시에서 준비한 코안심 TV가 계속됩니다.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오미크론 대응과 코로나 스트레스 관리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일 동안 함께해 주신 서울시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곡 태진아의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손길 잊지 않을게요. 열이 날 때도 전화 1339 기침할 때도 전화 1339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요. 우리 모두가 대한의 남자야 여자야 너는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